99번. 다음 중 우리나라 호텔의 설립 순수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아까 나왔던 문제죠. 제일 먼저 뭐 어떤 호텔인가요? 그쵸? 대불 호텔 맨 먼저 나오니까 위에 건 다 이제 아니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손탁 호텔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죠. 신의주 호텔, 조선 호텔 순으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100번. 다음 중 관광 자원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자, 1번 매력성. 당연히 있죠. 이게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관광 자원의 특성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성. 계속 개발이 하죠. 그렇죠. 자원을 많이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보존과 개발을 뭐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냐면 각자 문화나 각 나라의 여행 문화나 관광 자원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게 멋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해운대 바다가 안 멋있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인간의 본연의 어떤 심리가 있고 또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하고 또 뭐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다양성이 있지만 고정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광 자원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연재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없던 자연물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백고래 있죠. 백고래. 하얀 고래인데 엄청 큰 범백고래. 그게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죠? 사람들이 배 타고 안 나가니까 백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코너를 뚫고 그 백고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또 나가면서 약간 관광자원화되는 뭐 그런 형태도 되게 많고요. 하여튼 관광자원은 계속 변합니다. 기후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고정성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뭐 변화가 되니까 계속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남극 관련한 여러 가지 탐사나 이런 관광 자원들도 있었는데 무분별한 지구의 어떤 우리가 사는 지구인들의 난립, 뭐 여러 가지 자연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남극이 점점 온실화가 되면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극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고정성은 어쨌든 관광 자원의 특성이 아닙니다. 답은 3번. 101번. 룸클럭이 수행하는 객실 사전 할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초과 예약, 고객 처리를 위한 사전 조치 가능. 객실을 사전에 할당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틀린 거를 찾는 건데 객실 사전 할당은 뭐죠? 객실을 미리미리 그냥 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한 순서대로 그리고 몇 실 객실이 있는지를 한번 빨리 배치를 하고 나서 어떤 객실이 또 남아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객실 사전 할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과 예약을 사실 좀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따라서 1번 초과 예약 고객 처리를 위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3번 당일 객실 부족분 여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하죠. 빨리빨리 객실 배정하면 나 몇 층에 몇 개 남았고 금연층에는 몇 개가 남았고 흡연층은 몇 개가 남았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딩 룸은 한박 고객에게 우선 배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업그레이딩 룸 예를 들어서 일반 룸은 다 팔고 나서 좀 괜찮은 룸이 남아 있는데 이게 12시가 지나가면 못 파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로비에서 깔끔했던 손님이나 아니면 뭐 애기가 있거나 이분은 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싶은 사람한테는 2박 3박을 주진 않고 1박 고객한테만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서비스 이용하고 나서 다음에 업셀링을 통해서 다음에 그 방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좋은 기억을 남겨주게 되면 호텔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1박 고객에게 우선 배정을 한다. 하지만 블로킹 룸은 마지막 룸으로 배정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블로킹 룸 말 그대로 블록을 해놓은 거예요. 룸을 잡아놓은 거죠. 이런 룸은 가장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안 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배치를 해주는 게 맞죠. 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102번. 다음 중 양식 메뉴의 제공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생선 요리, 육류 요리, 야채, 후식, 음료. 뭐 여기서 말하는 뭐 그릴이나 보면 그쵸? 하여튼 뭐 이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그냥 외워두세요. 전체 요리, 뭐 식감을 돋구하기 위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생선 요리 간단하게 곁들임 요리가 나오고, 또 메인인 육류 요리가 뭐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폭도 좋고, 아니면 뭐 비프도 좋고, 뭐 램도 좋고, 이런 육류 요리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샐러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후식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음료가 나오는 순으로 여러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3번. 여권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뭐죠?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일반 여권입니다. 광년 여권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권인데 이게 약간 프리패스도 있습니다. 이제 관용 여권이나 밑에 외교관 여권도 있는데 외국의 업무 때문에 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신분 보장이 확실하고, 외교관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은 비즈니스 때문에 와서 굉장히 빨리 통과가 됩니다. 여행 여권은 뭐냐면, 여행 여권은 사실은 약간 증명서와 같아요. 여권이 발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즉각 내에 비자 말고 여권이 발행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짧은 기간 내에. 하지만 반드시 외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여행 여권을 발행해 줍니다. 여행 여권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 인도를 위해서 여행 여권을 끊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 외에 당장에 여권이 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여행 여권을 그냥 받아서 국내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여권들도 있는 거죠.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태리에서 우리 있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유학생 내지 거기 살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권을 분실했을 수도 있고 여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이런 여행 여권을 끊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은 104번. 기존 대규모 호텔 체인들이 1박에, 이거는 아까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와 있죠? 이건 답은 1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풀라인. 105번. 호텔 식음료 서비스 중 컨벤션과 관련이 깊은 연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 출장 연회는 가장 정식적인 행사로서 경비 규모가 크고 사교성의 중요 목적을 띠는 연회 행사이다. 맞죠? 3번. 연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통상적으로 2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번. 출장 연회는 가장 정식적인 행사로서 경비의 규모가 크고 사교성의 중요한 목적을 띠는 연회 행사는 아닙니다. 출장 연회는 흔히 말하는 출장 뷔페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자기 조리부에 있는 셰프들을 데리고, 조리원들을 데리고 야외나 아니면 결혼식에 가서 출장 뷔페를 해주는 시기로 말합니다. 이게 호텔에서 정식적인 가장 큰 행사는 아닙니다. 가장 큰 행사는 뭐냐면 정찬 파티에 관한 대한 설명인데, 이 정찬 파티는 여러분들 호텔 내에서, 호텔에 있는 볼룸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랜드 볼룸 같은 곳에서 이런 정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제 사교상의 중요한 목적을 띠면서 뭔가 뭐 교류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호텔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바로 정찬 파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출장 연회는 말 그대로 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집기나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 재료들을 다 조리를 해서 차에 싣고 그곳에 가서 다시 세팅을 하고 데우고 이러는 거라서 사실 음식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찬 행사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3번. 그래, 연애를 담당하는 부서는 통상적으로 객실부에 소속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객실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F&B라고, 푸드 앤 베브리지 부서라고 따로 파트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애를 담당하는 부서는 파워가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객실 수입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렸지만,
객실에 머무는 손님들을 위한 연회 행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호텔 수준의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는 이 연회 담당하는 쪽이 굉장히 수익 창출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그래서 아예 별도적인 조직을 두고 있는 거죠. F&B 부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객실부에 소속돼 있지 않고 별도에 있는 부서이다. 틀렸죠? 음, 정원 파티는 일반적으로 3시에서 5시에 간단히 열리는 파티로 더운 음료, 찬 음료, 과일, 샌드위치, 다과 등이 함께 제공되는 연애 행사다. 가든 파티는요, 아까 전에 말했던 정찬 파티랑 약간 비슷합니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연애의 질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행사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간단히 열리는 파티로 음료하고 여러 가지 뭐 웰컴 파티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어떤 분들이 오게 되면 고맙다고 웰컴 뭐 티, 웰컴 어떤 뭐 다과, 뭐 이런 것들이 핑거푸드 등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티파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굳이 이게 정원 파티까지는 아닙니다. 가든 파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연회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뱅킹 매니저라고 하는데 연회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행사의 모든 걸 다 총괄합니다. 뭐 타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서버라든지 DC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연회 지배인. 굉장히 연회 지배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총지배인으로 가기 전에 연회 지배인 경력이 몇 년 이상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지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106번. 그리트레스의 주요 업무는 이게 뭐냐면 그리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레스토랑에 딱 방문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이 서버를 하면서 이게 고객들을 안내해서 인사를 하고 자리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주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트레스라고 하는데 보통 그리트레스가 하는 업무가 뭐 이런 환영도 있지만 나중에 정상 과정에 있어서 응대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짬이라 그러죠.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그쵸? 메뉴를 추천하고 판매하고 착석시켜 주문받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전부 뭐 1, 2번은 서버고 4번은 셰프가 하는 건데 요즘 그레이트레스는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레이트레스가 요즘에 환영하고 안내하고 착석시키고 주문까지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천까지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좀 범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통적인 특 1급 호텔, 특 뭐 6성급 호텔, 7성급 호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트리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뭐 인물도 좋고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쓰기로 합니다. 107번 컨벤션 행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으며 호텔 각 부서에서는 이 호텔 내부 문서에 의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이 문서는 무엇인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행사 기획서. PCO가 만들죠, 행사 기획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행사 기획서는 누가 정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행사에 컨벤션 행사는. 자, 사전 컨벤션 회의 안건. 여러분들 이것도 감이 팍팍 와야 되죠. 회의 안건 누가 만들어요, 이제? PCO가 만들어요? 아닙니다. 회의 안건은 바로 주최자가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최자가 만든다. 견적서. 이거는 PCO하고 호텔이 만들겠죠. 하지만 컨벤션 행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호텔 내부 문서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행사 지시서가 있어요. 그 FOS라고 하는데 이게 Function Order Sheet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지시서가 어떻게 어떤 시간에 이동하고 뭐 연회는 몇 시에 이동하고 불은 언제 끄고 PT는 언제 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행사 지시서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지배인이 흔히 말하는 우리 연회 지배인 있죠. 연회 지배인이 이런 것들을 뱅켓 지배인 매니저라고 합니다. 뱅켓 지배인이 여기 있는 PCO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좀 뭐 행사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108번. 호텔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소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조용한 주위 환경 등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호텔이며 높은 품질의 식당과 높은 품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도 있는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럭셔리, 부티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부티크가 굉장히 뭔가 호텔 속에서 호텔은 아닌데 모텔보다 되게 좋은 급이고 그 좋은 급에서 뭔가 안에 아기자기하게 럭셔리하게 꾸며진 이런 느낌이 부티크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의 부티크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티크 진짜 좋은 부티크는 주변이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객실수가 굉장히 작은 프라이빗하게 스위트룸이 여러 개끔 되어 있는 게 말합니다. 일반 객실은 거의 없고요. 부티크는 말 그대로 풀빌라, 흔히 여러분들 풀빌라 뭔지 알죠? 안에 있는 빌라 같은 풀빌라에 있는 소규모 객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에 대한 부티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제 소규모 객실을 가지고 조용한 곳에 위치해서 손님이 그날 왔을 때 그냥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는 게 부티크입니다, 여러분. 2번은 커머셜 호텔은 상업용 약간 뭐 상업화된 거 상용화된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호텔은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마이크로 호텔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 호텔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휴양지에 선점하는 이런 뭐 마이크로 호텔 이런 브랜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자체 브랜드 내에서는 이 마이크로 호텔 자체가 굉장히 그 뭐죠? 흔히 말하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잡은 이런 휴양지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호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스위트. 그냥 일반 싱글 더블룸 있고 또 그 위에 좀 높은 급인 스위트 호텔이라고 많이 불리긴 하는데 사실 스위트 호텔이란 말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면 호텔 내에 스위트급에 있는 객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쓰는 스위트 호텔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그 끝만 모아놓은 것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조금 많이 다 변화가 돼서 아예 럭셔리한 거 아니면 그냥 그 럭셔리하지 않은 거에 예를 들어서 아래급이라고 말하죠. 이제 가격의 아래급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되게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그 구도가 뭐냐면 자꾸 자동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수입차 벤츠, BMW 이런 차들이 사실 수입차로 들어왔을 땐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모두 약간 와 이걸 재산 가치로 봤습니다. 요즘에는 BMW하고 벤츠를 사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격 대비 뭐 세금도 많이 낮아졌고 가격 대비 AS 이런 여러 부분이 국산차의 기능에 비해서는 비슷한 가격이면 수입차가 괜찮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부가티 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은 사실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들이죠. 아예 그런 정도의 차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격을 보여주고 또 그런 럭셔리한 차들에 대해서 뭐 뭐라 그러죠? 아예 부티크 개념에서 이런 한정된 고객들을 데리고 이렇게 계속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영업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로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면 이제는 고객들은 아예 벤츠, BMW 아니면 제네시스 브랜드처럼 고급 브랜드를 찾는다면 고급 브랜드 내에서도 가심비와 가성비를 찾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뭐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여러분. 그쵸. 109번. 턴어웨이란 사전 예약된 고객에게 호텔 측의 사정에 의하여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른 호텔의 객실을 알선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턴어웨이의 발생 원인이 호텔 측에 있는 경우는 답은 2번이에요.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누가 봐도 고객의 과실이란 것을 보여지고 있고 호텔 측은 예약금이 지불된 예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약금이 지불되지 않고 자정 후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잘못인데 이미 나는 자정에 무조건 올 거고 나는 이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까 저공은 팔지 마. 내가 몇 시에 들어가든 내 마음이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약금이 지불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굳이 이제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홀 블럭을 해놔야 되는 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110번. 컨벤션 회의 세미나의 특성을 지닌 여행의 형태로서 관광을 포함시키는 관광여행은 비즈니스 투어리즘. 이건 문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투어리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1번. 여행객이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발지와 도착지의 한 지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지하는 여행의 계획적 단기 체제. 흔히 말하는 한 나라에서 한 다른 나라로 경유하기 위한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이게 스톱오버라고 합니다. 스톱오버. 스톱오버는 뭐 계획적으로 스톱오버를 시켜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뭐죠? 뭐, 유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항공기 정비를 받기도 하고, 또 안에 뭐 실내 클리닝 또 하기도 하고, 보통 경유지에서 그렇게 머물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탑오버를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를 받아요. 왜냐면, 뭐, 여행 일정이 10 며칠 정도다. 그러면 한 8일은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었다. 하지만 들어가기 4일은 12일을 다 호주에서 보내면 좋겠지만 뭐 중간에 들어가다가 홍콩에 들른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들른다든지 스톱오버를 신청하게 되면 3, 4일을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톱오버를 신청한다 그래서 뭐 항공 비용이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스톱오버 비용이 뭐 10만 원 내지 규정이 있거든요. 홍콩이든지 뭐 아니면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하여튼 각 나라마다 스톱오버가 장기 여행에서는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게 있는 걸 잘 찾아보고 되게 스톱오버 비용 뭐 100불 정도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100불 정도의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그 3일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정상 두 국가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좀 머무는 수 있는 것을 스탑오버라 그러고 그건 비용을 내면 스탑오버를 장기 스탑오버로 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112번 비자란 무엇인가? 비자 말 그대로 한 국가가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자를 마련하는 거는 그 사람 신분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신분증이 있다 그래서 그게 위조된 것이 아닌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권 자체가 여권 심사 대상이 그 각 나라마다 책임에 있다 그러면 여권이 발행 안 되는 범죄자나 여러 가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여과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뭐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것인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범죄가 없고 사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비자는 받기는 쉽겠지만 비자 자체가 어려운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사실 뭐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 나라에 있는 뭐 테러의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보통 비자가 있어야지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는 말 그대로 입국 허가서입니다, 여러분. 입국 증명서라고도 하죠. 답은 4번. 113번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이 아닌 것은 이거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이고요.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냐면 관광 숙박업에 관한 이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인 관광 숙박업 규정으로 한 4번 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 아닌 것이라고 답은 4번입니다. 1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메뉴는 계절감과 집안생을 반영한 고유미, 주 요리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양이 적고 맛이 좋아야 함. 자, 식욕을 돋우는 요리, 돋구는 요리. 뭐죠? 에피타이저죠, 여러분? 답은 1번. 너무 쉽죠? 숙박요금 중 컴프란, 여러분들. 이거 한 5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나중에 영어 뒤에 문제 보면은 이 컴프 요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료 요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쉽죠?
컴플리멘터리 이 무료 요금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116번 비용 절감과 봉사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의 직접 칵테일을 제조하고 셀프로 하는 연애바 운영 방법은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오픈바는 뭐냐면 피로연 같은 곳에서 무료 바로 그냥 쓰레기 다 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들이 마시는 대로 음료를 제공하는 그냥 바고 계산은 피로연을 했었던 결혼하는 당사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바 그 행사장 보면 호스트바는 보통 어디에 설치하냐면 행사장 연회하기 전에 행사장 내에 설치를 하거나 객실 내에 배치해서 편하게 뭐 핑거푸드나 이런 걸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핑거푸드로 탁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장 내에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캐시바고요. 행사장 이게 호스트바고요. 캐시바는 현금이 그냥 그 고객이 자기 현금 가지고 카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캐시바라고 해서 고객이 현금을 지불하고 오는 그냥 임시 바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캡틴바가 답입니다, 여러분. 4번 캡틴바. 여러분 이게 직접 자기가 칵테일을 개조하고 따라 먹고 이렇게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캡틴바인데 이게 하와이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죠.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여행 왔으면 하와이에서 캡틴바에서 자신의 칵테일을 뭐 시연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여행에 온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캡틴바입니다. 117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은 흔히 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 법령이 적용된 형태가 주로 홍보, 안내, 서비스 체계 이런 것들이 외국인 표기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관광지, 관광단지, 국민관광지가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관광특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중에서는 뭐 해운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관광특구가 있고 제주도에는 여러 구들이 모두 거의 관광특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 지역을 관광특구라고 합니다. 답은 4번. 118번. 관광 이벤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에 질문하는 거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관광 자원의 개발이냐 보존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즘에는 관광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인공시설물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고 반기는 추세였지만 요즘에는 자연과 최대한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동양 사상이 굉장히 가미된 그런 개발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18번에 4번입니다. 왜냐면 관광 이벤트는 타 지역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큰 매력물로서 자연관광 자원의 물리적 변형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연적 자원 그대로의 이벤트 시설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전혀 이제 자연관광 자원을 변형시키지 않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 자석을 마련한다든지 숲속 피아노 오케스트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피아노랑 오케스트라랑 숲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곳인데 그 흔히 말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곳에 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빈 공간들에 그냥 무대와 스피커를 설치만 해놓고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주면 이게 연주를 하면 거기에 있는 울림통이 나무들이 울려서 굉장히 장대한 오케스트라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여러분. 1, 2, 3번은 다 뭐죠?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119번. 다음 중 연예 행사 시 사용되는
또 나왔습니다. 크레센트 테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문제 다시 나왔죠, 여러분. 크레센트 테이블, 헤드 테이블 연결하거나 칵테일 리셉션에서 기둥 올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4번. 120번 투숙객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고 불평을 처리하고 야간 공휴일 업무 및 일반 사항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 직무는 당직 지배인입니다. 이 사람이 참 밤을 거의 새면서 호텔 총지배인 대신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밤에 총지배인의 직무와 권한을 대리해서 많이 이 업무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고나 일이 밤에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아니면 낮에 많이 발생할까요?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고는 밤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사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경찰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밤에 보면 술을 취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클레임도 많고, 이런 경우에서 그것들을 모두 총지배인이 되기 전에 당직 지배인들이 이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친 다음에 모든 클레임 상황이나 변화를 파악하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당직 지배인의 업무인데 어떤 당직 지배인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밤을 새면서 다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120문제 모두 봤고요. 사실 초기에도 언급을 했듯이 특히 이 호텔이나 관광 부분에서는 암기 문제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암기 문제 대부분을 좀 외우고 나면 반복되는 문제들의 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출제 예상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조금만 간략하게 풀어볼 거고 영어랑 같이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문제들만 좀 콕콕콕 집어서 하고 마지막 이제 남은 2시간쯤은 16주 차 있는 2시간쯤은 여러분들 이걸 종합적으로 출제 예상 문제를 우리가 구성한 걸 새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마무리하는 작업을 그렇게 거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